주옥 같은 발제를 잘 해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들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먼저 저희 내부에서 서로 발제 내용에 대한 질문과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그 통일 신학에 대해서 우리 신혜진 박사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죠? 분석도 잘해 주셨고. 근데 그 글에 보면 통일 신학의 운동의 주체를 민족, 여성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특별히 여성을 지칭해서 그 주체로 세운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 통일 신학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 복음 진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을 질문으로 던지시고 그 부분을 이제 통일신학에서 찾아서 이제 글로 쓰신 분이 이제 김애영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글에서는 김혜영, 원초 박순경의 통일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리가 조금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여성 신학하고는, 아니, 여성들의 그 운동하고는 조금 다르면서 기독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또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여성만이 느낄 수 있었던, 이제 여성이 가져왔던 역사, 문화 역사적인 인류 역사적인 부분이겠죠. 보다 감수성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폭력에 의해서, 가부장제에 의해서, 또 군국주의에 의해서, 또 전시체제에 의해서, 또 그 전에 식민지 체제에 의해서 억압받던, 그리고 그 억압에 대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또 체험하고 더 많이 아우르고자 했던, 그래서 감수성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성들을 지칭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또 지금 우리가 여성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남성들에 대해서, 남성에 의해서 또 정치 투표 관련해서 그 정치 싸움 할 때마다 계속 남성 여성을 가르고, 또 20대 30대 가장 생존의 문제와 또 직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여성과 남성을 갈라서 서로 증오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권들의 그 행태를 보면서 우리 그럼 여성은 무엇인가? 그것이 여성이 아닌데 왜 자꾸 그것이 여성주의로 비춰지는가 했을 때 우리 기독 여성들은 더 넓게, 물론 이제 여기서 어머니라는 표현을 계속 쓰십니다. 통일신학에 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론으로 굉장히 잘 정립되어 있는 그런 통일운동이었으며 또 정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많이 아우르고 있다. 청년 문제도 아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의, 모든 자녀들을 안는 어머니로서, 상징적인 어머니죠. 생물학적인 어머니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받는 피조물들이 느끼는 그 아픔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어머니로서 그 여성, 그거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그 2세대, 3세대는 이제 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도 하지만 많이 또 반대 의견도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라는 그 상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2세대, 3세대는 거기서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여성주의와 함께 기독인으로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범위, 아까 또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정체성을 자신 정체성으로 고민했지만 결국은 더 크게 아우르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뿐만,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면서 또
이 사회의 문제이면서 또 모든 생명체들이 아파하는 이 생태 문제도 같이 아우르는 그 글도 쓰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아를 그렇게 크게 확장해서 인식하고 그렇게까지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여성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통일에 대한 글을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에 와서는 기독교계의 통일운동과 통일신학이 과거에 비해서 좀 약화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단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그대로인데 지금 신자유주의 체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지금 그것에 제일 앞을 달려가면서 시야가 자신의 생존 때문에 그 이상을 돌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사는 것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문제는 다른 사람을 밟고 가는 문제 또는 다른 사람을 제쳐야지만 가는 그런 문제로 계속 우리 사회에서 간주해 왔기 때문에 교육해 왔기 때문에 늘 말하는 거지만 신자유 체제에서 늘 말하는 거지만 극한 경쟁과 말할 수 없는 그 생존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야지 정치하기 편하고 그래야 다루기 쉬웠기 때문에 이제까지 정치가 그렇게 해왔던 것을 무비판적으로 너무 따라가지 않았나. 우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기독교 안에서 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왔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약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상 보면은 이 냉전 체제가 다시 와 있는 부분 그리고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거든요.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그리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또 이 아시아를 둘러싼 패권국들의 그 신냉전 체제의 그 정세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여기 논문에서 보니까 많이 인식을 하시고 또 사실은 그래서 여성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시각을 계속 열어야 된다. 계속 의식화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우리도 내내 공부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진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그 여성이 왜 통일신학에서 주체로서 오퍼레이팅 하는가에 대해서 여성이 아우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엄마됨 그런 개념들을 갖고 오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지금 현대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본질적으로 더 잘 아우르는 존재냐. 그 다음에 여성의 마더후드가 여성의 본질이냐. 왜냐하면 현대 여성들은 아이 낳기를 싫어합니다. 한국의 현대 여성들은. 출산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여성주의의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다시 짜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공론화해 주셔서 제가 혼자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세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거를 우리가 담고자 한다라 했지만 또 문제 제기를 할 때 이 문제를 내셨어요. 왜 어머니 상이냐. 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이 제한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의 어머니는 어떠냐. 이제까지 계속 희생당하고 또 희생하란 말이냐.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다 담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 혼자 답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추가를 하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수적인 신학생이었어요. 그 남학생이었는데 그 사람이랑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그 사람의 그 종착점은 그거예요. 결국은 여자는 마더후드가 있기 때문에 뭐 남성보다 뛰어나고 뭐 더 뭐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더후드가 굉장히 그 사람 페미니즘에서는 중요한 요소인데 제가 그때가 1990년대인데 그때도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성의 본질이 마더후드가 아니다. 모성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안 갖고 태어나는 여자도 있다. 그거는 다르거든요, 여자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아이 낳고 키우는 거에 즐거움을 못 느껴요. 고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아요. 그 저출산에는 사실 저는 여성주의가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 여성주의가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프레임워크를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더후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 새로운, 저는 조직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 성경 글자 읽고 그 줄 한 줄 한 줄 읽고 그 쪼잔한 거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조직신학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좀. 좋은 질문인데요. 네, 잠깐만 얘기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이런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이자 또 얻어낸 또 하나의 작은 열매가 아니었나 싶어요. 뭐였냐면 왜 여성인가라는 것 이제 계속 저도 물었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여성이라 그러면 우리는 계속 피해자 여성을 대신하고 대리하고 변호하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일어서자 하면서 일어섰기 때문에 늘 피해당했던 그 소수자들과 함께한 그 마음 때문에 피해자 여성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것은 굉장히 당당하고 말로만 그 당당함 그것을 들어왔었는데 굉장히 주체적이면서도 이게 여성이구나.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이건 똑같은 정세를 보고 똑같은 내 신냉전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신냉전이 펼쳐질 거다라는 걸 보고 보수와 진보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한반도는 긴장을 완화해야 돼라는 한편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거봐 다시 이제 신냉전이 오잖아.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겠어. 이렇게 이게 실질적이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것을 보더라도 양쪽의 편이 생각이 다르듯이 이런 지금 고통의 문제, 한반도 전체가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 말하자면 분단 폭력이라고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이 폭력 안에서 구조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이 분단 자체가 폭력의 구조 안에 있다는 거, 그거를 인식을 하더라도 공감을 못한다면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방위 산업을 늘려서 늘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산업을 늘려가지고 국가 뭐 등등등 군비를 늘려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성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들과 연대한다는 것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연대한다고 생각을 전에는 했었는데 이제는 시민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도 연대할 수 있고 보다 더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들과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연대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책임성을 느끼는 데에서 그거를 본인의 책임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멋진 기독교 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짧게만 답 좀 덧붙이고 싶은데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대두되고 확산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 신학을 논의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러면 소위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했을 때 혹은 페미니스트 티올로지라고 했을 때 그거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 뭐 여성주의, 뭐 여성신학이라고 했을 때, 혹은 여성이라고 했을 때 그게 여성이라는 하나의 그 범주로 모든 구체적인 여성들 여기 계신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지금 얼굴과 뭐 사회적 배경과 여러 가지 갖고 계신 서로 다른 이 모든 여성들을 여성이라는 범주 하나로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범주 하나로 다 묶을 수 있느냐에 대한 비판은 많이 이미 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주의적이고 생물학주의적인 보편적인 그런 본질을 논하는 것의 그 문제, 함정 그것을 이미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들이 또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모성이라는 걸로 그 여성의 본질, 여성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제가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존의 여태까지의 인류 역사가 굉장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라면 그것이 가지고 있던 폐해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제 넘어서는 그 어떤 가치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적인 가치, 여성성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그 정의해 왔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 해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 제 생각은 좀 그렇다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네, 저도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요. 우리 이난희 선생님이 지금 그 남성성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정복적이고 폭력적이고 뭐 지금 우리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전쟁을 즐기고 그거와 반해서 여성들은 예를 들어서 소극적이고 뭐 연합을 좋아하고 공감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가치 제가 앞에도 여성의 가치를 얘기했는데 그 마초이즘적인 그 남성의 가치가 이 세상을 지배했다면 그와 반대되는 거를 우리는 여성의 가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여성주의 입장에서는 우리 여성들은 왜냐하면 그걸로 너무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는 여성의 가치, 남성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인간의 가치, 휴먼 밸류만 존재하는 거지 남성이 여성을 가치로 규정해버렸고 정해버렸기 때문에 여성은 소극적이고 약해, 치마를 입어야 돼, 조용해야 돼 이렇게 해왔던 거고 그런 가치는 존재하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정복을 해오는 그 역사로 남성의 가치가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 여성들이 여성의 가치, 모성적이든 뭐든 여성의 가치를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 나가서 남성의 가치랑 여성의 가치가 평등해질 때 결국은 이 세상에 휴먼 밸류만 남게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성의 가치는 결국은 남성과 대조되는 그런 걸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